반갑습니다. 3D 프린팅의 이해 활용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대면 수업이 곧 시작되리라는 많은 말들과 또 대면 수업을 시작하는 타 학교라든지 타 과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7주차 강의를 지나서 그 이후에 대면 수업을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총 6개 반이 운영 중입니다. 각 반당 40명씩 인원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한 240, 5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 강의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혹 염려되는 점들이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할지 또는 대면 수업을 병행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방법적인 문제들을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3D 프린팅의 소재의 장단점과 또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의 세팅의 중요성, 그리고 프린터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이번 7주차 강의는 우리가 3D 프린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프린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접목을 해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흔히 일상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녹아져 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문화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이러한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주차 강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이고 우리의 관심 분야나 공부하고 있는 전공에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스스로의 강점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란 말은 누가 처음 사용했을까요? 누군가가 그 시대에 엄청나게 변화된 결과물들을 두고 산업혁명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오늘날도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겠죠. 이 용어는 그 어원을 거슬러 가 보면은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아놀드 조셉 토인비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학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경제학 분야의 학술 용어가 돼버렸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강한 어감이 드는데요. 뒤쪽에 혁명이라 하면 아주 급격한 변화를 뜻합니다. 산업에 있어서 아주 급격한 변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산업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산업에서의 혁명은 어떤 계기가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 4차 산업의 시대가 도래되었으니까 그 1차, 2차, 3차 모두 다 혁신적인 그 발명품이나 또 어떤 기계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이 등장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매개가 돼서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내었을 때 우리는 산업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혁명의 그 첫 번째는 바로 1차 산업혁명입니다. 1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전기기관이라는 것이 발명되면서 사람보다 훨씬 일을 잘하는 기계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기관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일은 사람들이 다 했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대신할 만한 그런 기계도 없거니와 인건비가 워낙 쌌기 때문에 인력으로 그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해오던 농장 일이나 공장 일들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는 전기기관의 기계가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의 노동력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기초산업이었던 그 직물 산업이
이 전기기관이 도입되면서 아주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런 혁신적인 그 변화가 영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1차 산업혁명 시대는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진 인류의 산업활동을 말하는데요. 2차 산업혁명은 그 이후인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를 말합니다. 70에서 80년 정도 사이에 일어난 인류의 산업활동을 의미를 하죠. 이때는 전기가 발명이 되고 또 널리 보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기는 공장의 자동화를 이루게 합니다. 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조 품목이나 식료품, 음료 등이 다양해지고 운송수단 역시 기차에서 벗어나서 자동차 등이 대중화되면서 더욱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또 사회적 현상으로 하나 볼 것이 세탁기가 발명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이 가사일이 줄어들므로써 그 잉여 시간에 여성들은 이 사회적 활동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장치를 이용해서 영화나 라디오 축음기 등도 개발이 됨으로써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대부분의 품목이 이때 발명되고 널리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상징 중에 하나는 바로 자동차의 보급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3차 산업혁명인데요. 이 3차 산업혁명은 그 시작은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지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가 가정마다 한 대씩 보급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 3차 산업의 가속화를 시킨 것이 바로 인터넷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컴퓨터나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이 정보가 소수의 엘리트들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만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들어낸 그 시너지 효과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간편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3차 산업혁명을 우리는 달리 정보화 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1차, 2차, 3차 모두가 공통적으로 어떤 신기술이 등장을 함으로써 당시의 사회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가 바뀌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했고 또 그 기술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지난 1, 2, 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다른 점이 있습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은 시간이 지난 후에 정의된 개념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시된 개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2016년 1월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인데요. 이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기술 등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적 혁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1, 2,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점은 1, 2, 3차 산업혁명은 물리적인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의 극대화가 이루어졌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능과 판단의 영역까지 기기가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 2, 3차 산업에서의 기술 변화와 속도를 봤을 때 전기기관과 철도가 상용화되는데 100여 년이나 시간이 흘렀다고 본다면 지금
인터넷과 휴대폰과 같은 그런 기술들은 상용화되는데 10여 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의 확산 속도로 볼 때 어떤 속도와 형태로 진행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만 합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두고 모든 경계를 허무는 기술의 융합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핵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그 첫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란 컴퓨터가 인간처럼 추리, 학습,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가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사고할 수 있게 되면서 단적으로 변호사나 의사, 판사 등의 인간의 사고가 필요한 일자리들이 속속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의 핵심 기술은 빅데이터입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 간의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서 다른 데이터의 결과값을 예측하는 기술이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다른 결과값을 예측하기 때문에 미래의 예측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활발히 사용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지능형 로봇인데요. 지능형 로봇은 사람이 조정 없이도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러한 판단 능력을 갖춘 로봇을 말하는데요.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 데다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의 기술은 앞으로 인간이 대신할 여러 곳에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입니다. 이미 우리 주위에서 이 자율주행 그 자동차가 양산이 되고 있는데 운전자의 컨트롤 없이 혼자서 가는 그런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지루한 운전으로부터 해방이 될 것입니다만 운전과 관련된 그 노동력은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터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의료, 패션, 자동차, 산업 전반적인 기술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집에서 3D 프린터로 뽑아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사물 인터넷인데요.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사물, 심지어는 쓰레기통까지도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모든 사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디서든 어떤 환경이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딩 컴퓨팅인데요.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들이 근간이 되는 기술입니다. 인터넷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들은 서로가 융합되어져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어떤 혁명적인 기술 기반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러한 핵심 기술 중에 3D 프린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3D 프린팅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의 하나인 이 3D 프린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산업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수강하고 있는 이 3D 프린팅의 3D 프린팅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이 과목을 듣는 그 학생들은 학과 및 그 전공과의 분포를 보면
11개 학부 6개 학과 총 인원은 250명의 수강생들이 듣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특징적인 자신의 전공들을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이 3D 프린팅에 관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의 융합이라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3D 프린팅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고 그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7주차 강의는 그 영상을 보는 것으로 7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주차 강의는 각 분야별로 활용되고 또 이슈가 된 3D 프린팅의 활용의 예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각 전공 분야별로 관심 있는 그 뉴스거리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주차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IT 컬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요즘 한때 화제를 모았던 3D 프린터 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솔직히 여기저기서 보기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 처음 소개가 됐을 때 화제가 됐던 것에 비하면 뭐 별로 크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최근 이런 3D 프린팅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정말 처음 화제를 모았던 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관심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도 계속 성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의 변화는 어떤가요? 일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월러스 리포트라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 3D 프린팅 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D 프린팅 시장은 21%나 성장했습니다. 네. 이게 2016년에는 17.4%였고 그 전에 좀 더 작았으니까 일종의 이제 J자 커브를 타기 시작한 거죠. 네.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3D 프린팅 산업은 약 3,469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6.8% 성장했다고 오, 합니다. 예. 요즘 경기에 비하면은 적지 않게 성장한 셈이죠. 네. 사실 저는 디자인을 전공해서 3D 프린터를 많이 써봤는데 한 3년 전쯤이었어요. 예. 근데 디자인한 거가 그대로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긴 한데 사실 형태가 완전하지 않고 막 좀 오차도 많아가지고 예. 이게 얼마나 발전할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니까 그 이유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다양한 사용처가 개발됐습니다. 전에는 주로 이 시제품을 제작한 용도로서 많이 쓰였거든요. 네. 네. 요즘은 의료용이나 산업용, 이 교육용 분야 등 여러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쓰일 곳이 많아지니까 다양한 회사들이 새로 이 3D 프린팅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스트라타시스랑 3D 시스템즈 같은 이 3D 프린팅 전문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예. 여기에 이 프린터로 유명한 HP나 아니면 이 전기기 제조업체인 GE 같은 대형 기업들을 포함해서 또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마 금속 3D 프린팅 시장의 성장을 볼 수 있을 금속이요? 것 같은데요. 예. 2017년에 판매된 금속 3D 프린팅 솔루션은 1,768개로 2016년에 비해 약 80%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용도가 생기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재료를 쓸 수 있게 되고 다양한 회사가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금속 3D 프린팅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네. 금속은 높은 온도에서 녹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 금속 프린팅을 할 때는 그 금속을 녹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진 않고요. 아, 네. 주로 이 분말 형태로 된 재료를 뿌립니다. 그래서 네. 뿌리고 거기에 가볍게 접착제를 깔아주고 다시 뿌리고 이런 걸 무수하게 반복하면서 특정한 예.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 금속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제작할 수 있나요?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항공기나 자동차, 우주선을 비롯해 정말 다양한 부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항공회사 보잉에서는 이 비행기 생산에 3D 프린팅된 티타늄 부품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승인을 받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3D 부품을 사용해서 한 대당 300만 달러의 생산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GE에서는 이제 어드밴스드 터보 프롭이라는 이름의 항공기용 제트 엔진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시제품인데요. 부품 셋 중에 하나는 이 3D 금속 프린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 이로 인해 원래 855개의 개별 부품으로 조립되던 엔진을 단 12개의 부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이 엔진 앞으로 2년간 테스트를 거쳐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어. 그 밖에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에서도 이 3D 금속 프린터를 이용해서 자동차 부품을 좀 대량 생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동차를 거대한 거를 3D 프린터로 만드는 것도 보기도 했고 예. 예전에 한때 이제 총기를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게 또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예, 이 총은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네. 됐었는데요. 이 3D 프린팅 기술이 악용될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3D 프린팅의 자동차도 이제 굳이 따지면은 밑에 있는 셰시 이런 기계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3D 프린터로 프린팅한 그런 거였죠. 네. 근데 최근에는 자동차 문틀이나 이 유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3D 프린트로 만들겠다. 디테일한 부분 모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생산해서 팔겠다라는 자동차도 선보였습니다. LSEV라는 이름의 전기차인데요. 한 대를 만드는 기간이 약 3일 정도 걸리고요. 비용은 7,500달러 정도가 이제 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부품을 딱 57개밖에 쓰지 않아요. 오. 네, 그리고 올해 말부터 소규모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 제조 공정을 이제 3D 프린팅으로 바뀌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 좀 더 개발되어야 하긴 하지만 이제 3D 프린팅으로 만든 부품이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생산 속도 등의 결점도 메꿔 나가는 그런 약간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단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보완해 나갈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정말 3D 프린팅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정말 네. 뚝딱 만들어내는 세상이 오는 것 같은데요. 내 집도 만들 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집을 이 3D 프린터로 짓겠다라는 시도는 솔직히 예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네. 올해 들어 최초로 상업용,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사는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덜란드 아이트호반에서 건설 중인 프로젝트 마일스톤이라는 건축인데요. 올해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5채의 임대주택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 채를 짓고 그 집에서 사람을 살게 한다면 이걸 개선을 해서 그 다음 채를 짓고 또 다음 채를 짓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짓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이 들어와서 살긴 하지만 일종의 그 실험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지금은 건물 본체만 프린팅을 하지만 5년 후에는 바닥에 있는 배수관 같은 이런 부품들까지 모두 3D 프린팅으로 출력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3D 프린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음식을 프린트한다거나 아니면 패션 소품을 프린트한다거나 하는 이 굉장히 다양한 활용처를 발견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만들기도 쉽고 저렴하게까지 하니까 정말 앞으로 뭐 도시주택 문제 산업에서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또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3D 프린팅 기술이 그 의학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는데 예.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나요? 얼마 전 두개골 수술을 받은 강아지 이야기에 대한 기사를 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네. 뇌종양을 앓고 있는 개였는데요. 이 뇌종양 제거 수술 후에 없어진 두개골 부위를 3D 프린터로 만들어가지고 찍어내서 교체를 했습니다. 예. 이처럼 소규모 맞춤 생산에 알맞은 3D 프린터의 특성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가장 크게 성장할 분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치과 쪽에서는 이미 좀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이 투명 교정기나 아니면 맞춤형 임플란트 치아를 만드는 용도로 좀 사용되고 있고요. 또 외과 수술에 필요한 어떤 수술 시뮬레이션용 인공장기나 아니면 이 수술할 부위를 잡아주는 가이드락이 있습니다. 이런 거나 아니면 인공뼈 등의 제작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나중에 상용화가 되면 환자들에게 정말 유용하겠다 싶네요. 또 최근에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로 인공 각막을 만들어냈다는 네.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재생이 어려운 조직이나 장기의 재건을 돕는 이런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은 좀 몰랐는데요. 네. 최근에는 살아있는 세포를 출력하고 배양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인공혈관, 인공간, 인공귀, 인공피부 등을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다양한 인공장기를 좀 출력하는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에스펙트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바이오 3D 프린팅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이제 신약 실험 등에 쓰일 수 있는 인공장기를 연구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세포, 그러니까 바이오 잉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르게 층층이 쌓아가지고 실제 생물과 유사한 조직을 이제 프린트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군요. 임상 시험에 쓸 수가 있다 이런 예. 얘기가 되겠군요. 실제 그 피부랑 굉장히 비슷하니까요. 또는 동물 실험 같은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고 화장품 회사에서 쓰이는 인공 피부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3D 프린팅 기술의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3년 전 얘기를 또 꺼냈는데 제가 해봤을 때는 사실 후보정이라 그러죠. 뭐 사포로 갈거나 그렇게 해서 고생한 일이 많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발전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니까 더 기대가 되고 앞으로 이 3D 프린팅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미래를 어떤 선도해 나가는 기술이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